코스피 5천. 와, 이거 한때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갖춘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의 발목을 아주 오랫동안 잡아온 이 고질적인 저평가, 우리가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드디어, 정말 드디어 마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법적인 도구들이 준비되고 있길래 코스피 5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핵심 전략들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과제, 바로 이겁니다. 배당 딜레마. 이거 진짜 오래된 얘기죠? 한국 기업들 배당금 너무 짜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항상 꼽히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배당에 인색했을까요? 그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기업의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대주주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무려 최대 49.5%에 달했어요. 거의 절반이죠. 자, 여러분이 대주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금 구조에서는요, 굳이 배당을 할 이유가 글쎄요, 정말 사라져버리는 거죠. 모든 주주랑 이익을 나눠 가지면서 세금을 거의 반이나 내느니 차라리 그걸 내 월급으로 받아서 비슷한 세금 내고 이익은 나 혼자 갖는 게 훨씬 이득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풀 해결책은 뭘까요? 자, 드디어 첫 번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마트한 세금 인센티브예요. 최근에 이 배당 딜레마의 판을 아예 그냥 확 뒤집어 버릴 새로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모든 기업에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착한 기업에 한해서만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죠. 이건 그냥 세금 깎아줄게 이게 아니라 잘하는 기업에게는 상을 주는 아주 영리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죠. 더 재밌는 건요, 이 법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딱 두 가지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상을 주듯이 아주 재치 있게 우수상과 노력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처음에 내놓았던 계획에는 자칫하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될 뻔한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도를 언제 시작하느냐, 이 시작 시점 문제였어요. 시작 시점을 딱 1년 앞당긴 게 왜 신의 한 수였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 원래 계획대로 2026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기업들이 노력상 쉽게 받아야지 하면서 일부러 2025년 배당을 확 줄여버리는 그런 꼼수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평균을 낮춰놓는 거죠. 하지만 최종화는 어땠냐? 2025년 실적부터 바로 적용,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런 꼼수는 원천 차단되고 당장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와, 진짜 똑똑하죠? 연간 약 8억 원. 와, 이 인센티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요, 50억 원의 배당을 받는 대주주가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한테 배당이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배당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큰 산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과제, 바로 상속세의 덫입니다. 이건 한국 증시를 짓눌러 온 훨씬 더 교묘하고 뿌리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덫이냐면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대주주들이 특히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자기 회사 주가를 일부러 막 누르려는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도 많아지니까요. 아니,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주가 누르기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미래의 법으로 논의 중인 공정가치 전쟁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해서 얻는 그 세금상의 이득, 그걸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법이 먼저 회사의 공정가치라는 걸 딱 설정해 놓고 만약에 상속할 때 주가가 이것보다 말도 안 되게 낮다? 그러면 그 억눌린 주가가 아니라 더 높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만드는 거죠. 꼼수 부릴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명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반대하는 쪽 논리의 핵심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정부는 기업 인수합병 할 때는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하니까 공정가치를 써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왜 유독 상속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장 주가만 고집하는 걸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새로운 법적인 틀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만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제 공은 바로 기업과 주주, 바로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십시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삼성,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에게 보내는 아주 공개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이 먼저 이 변화를 이끌어 달라는 강력한 요구죠. 결국 이제 이 책임의 공은 1,5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온 셈입니다.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과연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지, 정말 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직접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낼 도구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투자한 그 회사는 우수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성공 열쇠는요, 바로 우리 주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를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